한사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의 유학자 영향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의 영향이 해가지고 광복 후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한사군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폐수의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과연 폐수가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자체를 언급을 이제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폐수의 위치는 한반도 밖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을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류 사학에서는 일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고학적 반전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면요. 그런 내용을 이제 2부에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최신의 정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사군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게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끄림직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제 한사군 하면 낙랑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사군이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역사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해왔고 알고 왔죠, 보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자료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는데 중국 요서 지역 위에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요서 지역에서 임둔 태수장, 임둔 지역을 맡았던 총책임자의 복리가 출토가 됩니다. 이 복리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뭐가 하냐면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는 뭐냐면 기밀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딴 거 없고 뭐 요즘처럼 뭐 딴 걸로 뭐 여러 가지 뭐 전자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죽간에 아니면 문서의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똘똘 묶어가지고 거기다 뭐냐 그 선을 매듭 짓는 묶었는 그 매듭 그 지점에다가 흙을 발라서 거기에 뭘 찍느냐 그 지역 책임자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 이제 마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가서 이 문서를 뜯어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리가 파괴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뜯어보지 못하게끔 하는 안전장치가 뭐냐면 복리였는데 이 임둔 태수장의 복리가 어디에서요? 바로 저 요서 지역에서 발굴이 됩니다. 자, 거기 문자도 새겨져 있고 보면요. 자, 이것이 나오면서 좀 흔들리기 시작하죠. 야, 과연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 밖이라고 그렇게 많이 뭐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 했다가 돼요. 자, 이것이 나오니까 이제 국내 사학계가 술렁술렁합니다. 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어떤 사람의 일기가 나오냐면 바로 평양의 낙랑군 유물의 발굴의 대가 이 양반이 없었다면 평양 낙랑군 유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이 평양에 떴다 하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신의 손이라 가지고 딴 사람들은 평양을 가면 한사군 유물 찾기가 참 하늘의 별따기처럼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 양반만 평양에 떴다 하면 평양의 무덤이 저절로 열리면서 한사군 유물이 걸어 나왔다는 그 정도의 참말로 신의 손입니다. 이 양반은 가기만 가면 어때요? 한사군 유물을 다 찾아내는 양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세키노 다다시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의 일기책에 그 기록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또 한번 발칵 뒤집힙니다. 이 양반이 나름대로 일기를 잘 썼는가 봐요. 일기를 썼는데 자 그때 열심히 한창 한사군 유물을 발굴할 때 거기 가서 집중을 해야죠. 그죠? 계속 그게 계속 집중하고 그것만 평양만 왔다 갔다 해야 될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면 북경을 갑니다. 북경에 간 기록이 있어요. 보면요. 자, 위에 볼까요? 대정 7년 1918년 3월 20일 자, 오전에 죽촌시와 유리창에 가서 골동품을 샀다. 그 다음에 유리창이랑 북경에 있는 골동품 그립니다. 그 시대 때도 돼요. 지금도 그렇고 그 시대도 유리창에는 돼. 지금도 수많은 골동품이 쌓여 있습니다. 자, 유리창의 골동품점에는 비교적 한나라 시대의 발굴물이 많아서 자, 낙랑 출토품은 대체로 모두 갖추어져 있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집했다. 자, 낙랑 출토품이 아주 잘 갖춰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수집했답니다. 지금 이 양반은 평양에 뜨면 어때요? 무덤만 열기만 열면 낙랑군 유물이 쏟아지는데 뭐가 안타까운지 뭐가 부족한지 북경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골동품상에 있는 낙랑 유물을 사옵니다. 지금 평양에 가도 흔한 것이 뭐냐면 낙랑 유물인데 지금 논리로 말한다면 쎄고 센 게 평양의 낙랑 유물인데 왜 북경까지 가서 낙랑 유물을 사왔을까요?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대정 7년 3월 22일 말 갔답니다. 자, 북경을 갔는데, 자, 여기 보니까 북경 유리창에 골동품을 둘러보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 대의 발굴품을 300여엔에 구입했다. 아주 고가의 금액을 주면서 떼요. 조선 총독부에서 박물관을 만든답니다. 무슨 박물관 만들었을까요? 평양 낙랑군이 있었다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보면요. 자, 여기에 이 박물관에 물건을 잡아넣기 위해서 떼요. 거금인 3,300엔을 들여가지고 북경에서 낙랑을 한사군 유물을 사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갖다 줍니다. 이 번역은 문선재 박사님, 지금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그 교수님께서 번역한 건데, 참 이 자료가 나오니까 어때요? 또 이제 술렁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양심발언 아닙니까? 양심발언. 어?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뭐냐? 아, 평양에 낙랑 유물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 많이 발굴된 유물이 쎄고 쎘는데도 왜 북경에 가서 낙랑군 유물, 한사군 유물을 사옵니까? 이 말이 안 되죠, 보면요. 그건 뭐냐? 이거는 뭐냐? 양심선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의 낙랑 유물은 뭡니까 보면? 발굴품이 아니라 뭐다? 이 양반의 일기로 본다면 뭐예요? 북경에서 사들이는 겁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왜 평양에 있는 낙랑의 골동품이 먼 거리인 북경까지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랑군 유물이 뭐 뛰어난 것도 아주 뭐 고급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낙랑 유물을 어떤 사람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 가서 싣고 가서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북경까지 갔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보면요. 아주 뭐 고급 이거는 뭐 최고의 뭐냐 역사 유물이다 하면 어때요? 그 골동품 업자들이 가가지고 그들고 가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북경까지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먼 거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소득이 안 남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낙랑의 한사군 유물이 지금 어디에? 북경 쪽에 아주 잘 갖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자, 북경의 유리창이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북경 가보시는 분들 골동품 구경할 때 여기 다 가져보면 여기가 그 유명한 유리창입니다. 여기 가면 어때요? 그 시대 때 한나라 유물이 쫙 깔리더라 이거에 보면요. 그래서 뭐냐? 자기가 사왔다. 이 역사의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 기록을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낙랑군에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있었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거기 태수장 뭡니까? 태수가 찍었던 이 도장, 진흙의 도장이 뭐냐? 복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뭐예요? 평양에서 발굴된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기록에 뭐가 나오느냐? 1922년 10월 30일 날 낙랑 태수장 복리를 고가라 써놨습니다. 아주 비싸단 가격이죠. 150원에 매입을 했다. 1931년에 복리를 100원에 매입했다. 1934년에 돼요. 낙랑 대윤장 복리를 100원에 매입했다. 자, 대윤장 복리까지. 그럼 뭐냐? 한쪽은 저쪽 가서 사왔고 한쪽은 뭐에 보면 어디서 매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들고 왔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팠다면 발굴이라고 표현했겠는데 발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근데 그 팔아먹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평양에서 파가 왔을까요? 아니면 뭐에 보면 저 어디서 북경에서 가져왔을까요? 어디서 팔아먹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낙랑 태수장도 돈 주고 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또 완전히 지금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양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냐? 속된 말로 멘붕이 돼버린 것이 요 사건입니다. 자, 어디에요? 아까 북경 유리창에 가서 사왔다는데, 자, 북경 그 시에서 떨어진 북경시 근처인 대흥구, 여기에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한사군 유물이 출토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 무덤하고 이제 주인공이 나오죠. 무덤의 주인공이 뭐냐? 명함까지 나와요. 이 무덤의 주인공은 한현도라는 사람이었고, 자, 이 양반은 뭐냐? 자기가 뭡니까 보면, 자기가 어디에 이제 묻혔는지를 해놨는데, 자, 낙랑군 조선년의 사람이라고 해놨습니다. 낙랑군 조선년. 자, 우리는 어때요? 낙랑군 조선년이라면 지금 우리는 한국 지금 역사책은 어디로 배웁니까? 한국의 지금 평양으로 배우고 있는데, 자, 간판이 낙랑군 조선인 사람이라는 한현도시의 무덤이 어디에서요? 북경시 근처에서 발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복리도 거기서 근처에서 나왔고, 어때요? 또 누가? 스키노 다다시도 직접 북경 가서 한사군 유물을 사왔습니다. 매치되는 게 있죠? 그럼 뭐냐?
이 몇 가지 사건만 결부하더라도 결론은 뭐냐면 야 낙랑군의 위치는 어디다?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를 챌 겁니다. 이렇게까지 발굴됐는데도 아직까지 한반도 평양에 낙랑군을 외치는 분들은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는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죠 보면요. 이거 참 국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보 89호입니다. 이 국보가 된 이유가 뭐냐면 허리띠죠 보면요. 아주 정교한 황금색의 허리띠인데 이것이 뭐냐면 국보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낙랑군 유물 중에 최고의 뭡니까 보면 유물이다. 이렇게 멋진 것이 없다. 이 아까 누구죠? 세키노 다다시가 너무너무 흥분할 정도까지 기록까지 나오는 그런 이 낙랑군 유물 허리띠가 지금까지 국보로서 때요. 우리 국사책에 그림까지 나왔습니다. 국사책에 계속 낙랑군 허리띠다. 우리 평양 지역은 한나라의 식민지였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서 이것이 국사책까지 실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똑같은 거의 흡사한 것이 어디로 나와버렸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뛰어나잖아요. 이 허리띠를 만드는 기술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기술은 이 허리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그 시대 한무제 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한나라 때 없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한나라에서도 이 허리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고 들통이 나버렸죠. 아니나 다를까 뭡니까? 거의 흡사한 것이 어디에서? 신장 쪽에서 흉노 계열에서 그쪽 지역에서 만든 유물이라고 들통이 나버렸죠. 그래서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국립박물관에서 갑자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낙랑군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주장했던 이것이 낙랑군이 군의 유물이 아니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보 철수시켜야 되잖아요. 국보에서 해제시키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 자 뭘만 바꿨네. 여기 사진 잘 보시면 빨간 박스 보시면 어때요? 자 낙랑군 유물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다 표기했던 것을 어디로 바꿔버립니까? 사만시대 유물로서 딱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사만시대 고구려 백제신라 어디 유물이라는 거예요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하나의 유물 자체가 계속 불리한 증거 자료가 나오면서 결정적인 자료가 야, 이 낙랑군 최고의 발굴품도 낙랑군께 아니다. 이렇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요거는 한쪽으로 말한다면 세키노 다다시가 북경 가서 잘못 사온 것이다. 낙랑군 유물인 줄 알고 착각해 가지고 사온 것이다. 또 하나는 틀림없이 평양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맞다. 대신 그러면 그 시대 때 평양은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없는 기록도 아니죠. 그 시대는 틀림없이 최송의 낙랑국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 있죠 보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낙랑국이 있었다고 틀림없이 삼국사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은 낙랑국이 있다는 걸 부정하고 낙랑군, 한사군의 낙랑군이 있다고 지금 주장합니까? 우리나라 역사책도 부정하면서 돼요.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입니다. 자, 요까지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거는 그냥 돼요. 이거는 언어에서 보면 최송의 낙랑국의 유물이다. 아니면 세키노 다다시가 북경에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사온 유물이다. 가짜를 사온 거다.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직접 발굴했던 북한 학자들의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낙랑 무덤에 대한 연구 2001년에 발간이 됐는데 여기에 결과가 뭡니까 보면 결국은 조선 총독부는 세키노 다다시를 앞세워서 평양 인근에 약 100개 정도의 어떻습니까? 무덤을 까봐가지고 거기에 유물을 보고 이것이 한나라의 낙랑군이다 하는 것을 여기 나왔죠 보면요. 뭐랍니까? 변조하겠다. 그럼 북한 학자들은 뭐랍니까? 이는 낙랑군 유물이 아니라는 걸 아예 줄을 꺼버립니다. 변조했다. 가지고 장난쳤다 이거에 보면 누가? 조선 총독부에서 세키노 다다시를 앞세워가지고 뭡니까 보면 평양에 있는 낙랑군 유물을 낙랑군이다 해가지고 주장했는데 자 북한은 광복 후에 어떻게 했느냐? 100기가 아니라 3000기를 까봤습니다. 3000개의 무덤을 싹 다 까가지고 유물을 발굴해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평양 일대의 유적은 누구다? 한사군의 낙랑군이 아니라 고조선을 이어받은 최씨의 낙랑국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기록요? 그대로 삼국사에 있는 기록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발생했죠. 자,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모 사학자들 보니까 젊은 아이들 있는데 북한에서 평양의 낙랑군을 인정했다는 논문을 쓴 젊은 친구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온라인에 기재글을 보니까 어떤 학자인데 우리나라 모 교수인데 북한에서는 평양의 낙랑군을 인정했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리죠. 북한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틀림없이 뭐냐? 북한 지역의 평양에 있는 것은 낙랑군이 아니라 낙랑국이라고 인정했지 낙랑군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한의 학자들은 거짓말을 합니까? 북한이 아니라고 했는데 북한이 했다고 주장하는 데가 남한 학자들이에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 1995년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낙랑 문화는 누구 거? 우리 것이라고 북한 학계에서 제기했다는 그 신문 기사까지 1995년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왜 거짓말 칩니까? 북한에서 언제 인정했습니까? 낙랑군을.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북한 평양이 한사군의 낙랑군이었다는 걸 주장한 것이 조선총독부에서 요거죠. 점재인 신사비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도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아까 낙랑 유물도 이제 다 가짜되어 버렸고 요 유물까지 뭐냐 검사를 해봤어요. 화강암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또 뭐냐 또 거짓말 뻥친 게 나온 거예요. 보면 자 여기 있는 점재인 신사비의 비석을 어떻습니까? 암석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점재인 신사비는 생성연대가 약 1억 2,900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1,300만 년입니다. 그럼 이 비석이 있는 데하고 그 옆에 여러 또 이제 돌이 있겠죠. 화강암이. 이거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연대기가 뭐에 보면요. 1억 400만 년, 1억 100만 년. 그럼 뭐냐?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몇만 년요? 100만 년, 뭐예요? 1억 2천만 년하고 400만 차이 보이죠? 1000만 년, 이게 너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북한에서는 뭐다? 점재인 신사비 주변에 산에 있는 돌을 싹 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 이거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이 점재인 신사비는 여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어디에 딴 데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북한은 점재인 신사비까지 가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모 젊은 아이들 소설가라든지 이런 양반이 나서 가지고 또 점재인이 실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양반들은 학문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속된 말로 세우기입니다. 세우기. 경상도 말로 세우는 건데 아니라고 다 발표했으면 거기에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왜 부정합니까? 그죠? 자, 점재인 신사비도 가짜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가짜로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조선총독부에서 평양에 있는 유물을 다 발굴해가지고 조선고적도부라는 화보집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앞 화면에 뭐가 나오냐? 자, 뭡니까? 낙랑군에 관련된 낙랑군에 관련된 유물을 사진 한 카트가 나와요.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물을 안 다뤄본 사람들은 청동기, 고조선의 청동기가 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진 보고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러려니 하고 이 낙랑군 유물이네 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고조선 청동기라든지 다 만져봤어요. 어디까지? 우리 전문 가야 유물까지 직접 손으로 다 만져봤습니다. 진품들을 다 만져봤기 때문에 이 유물은 보자마자 바로 드러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은 거예요. 자, 여기에 그림 중에 뭐냐면 제일 오른쪽은 뭐냐면 마차의 꽃대입니다. 마차에 꽂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 그림이죠. 요 그림 보시면 요거는 마차에 꽂이고요. 요거 뭔지 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시커멓게 흑백이니까 컬러를 봐야 됩니다. 요게 뭔지 압니까? 바로 단군조선의 후기 금인 세영동금입니다. 세영동금. 세영동금하고 중국의 한나라 금하고는 틀리죠. 세영동금이고 밑에 보면 어때요? 이게 세영동금에 여기 칼집이 있으면 밑에 꽂는 것이 요거예요. 요 밑에 꽂는 거. 그러니까 고조선의 동금의 특징은 뭐냐면 칼, 금, 손잡이가 다 분리됩니다. 중국 금은 어때? 일체금이죠. 일체로 하나로 딱 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데 고조선 금은 어떻습니까?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 여기에 지금 전시회는 낙랑군 유물이하고 전시한 이 화분은 어때요? 낙랑군 게 아니라 고조선 거예요. 증명해 준 거예요. 고조선. 그리고 뒤에 제가 이제 이 고적도부를 계속 봤는데 그래서 참 최근에 어떤 자료까지 얻었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 고적도부하고 북한에서
발굴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평양에 있는 그 고적에 대한 사진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조선 청독부에서 고적도부에 있는 낙랑 평양 유물은 다, 물론 유물을 다 실어요. 그런데 뭘 안 실었느냐?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도 결정적인 고조선 유물, 발굴된 유물 사진은 빼고 안 실습니다. 특히 뭐냐? 세형 동금이 대부분 다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도 돼요. 고적도부에 안 실습니다. 왜? 그거 실어버리면 뭐해 보면요, 이는 고조선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적도부에 실수를 했는지 고적도부의 앞 화면에 뭐냐면, 자, 낙랑군 유물이라고 전시를 했는데 요거는 뭐다? 낙랑군이 아니라 고조선 거다. 이래가지고 실수를 크게 한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거는 이제 역사 스페셜에서 직접 다룬 거죠. 보면 아까 이야기 나왔죠. 오른쪽 끝에 이게 마차에, 요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마차 그림이 뭡니까? 위에 나오죠. 꽂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앞에 뭡니까? 보면 말 위에 꽂는 거하고 그게 다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일본 학자의 내용 보십시오. 이 유물은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증언을 다 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증언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한나라 유물이라고 조선 고적도부에 지금도 실려가지고 참고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죠. 잘못된 고적도부인데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학계는 그대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통용이 되는데 학술적으로는 벌써 다 그것이 아니라고 다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낙랑 우리가 역사에서 지금까지였대요. 한국사에서 이번에 금인정 교과서에도 뭐냐면 한사군을 차마 이제 표기를 못하고, 왜? 표기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니까 한사군은 지도도 다 빼고요. 요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뭐냐, 낙랑군이라고 평양에 낙랑군이라고 글자만 살 넣은 교과서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직도 한사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교과서예요. 자, 거짓말이 됐는데도, 이렇게 명백하게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금인정 교과서에 낙랑군이 평양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몇 가지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낙랑군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북한 역사학계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낙랑군 평양설은 폐기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가짜다. 이 거짓말이고 다 조작된 거다. 그러면서 어때요? 삼국사에 평양 낙랑국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고요. 우리 남한 사학계 볼까요? 우리 남한의 주류 사학계에서는 끝까지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첫 번째 부류는 뭐다? 끝까지 버티기다. 일어나 고고학적 유물이 나오든지 문헌학적이면 유물이 나오든지 다 귀 막고 어떻습니까? 눈 막고 안 듣고 뭡니까? 오직 뭐다? 아, 이 낙랑 유물이 평양에 나왔기 때문에 평양에 원래 평양이 낙랑국이다, 낙랑군이다 하는 평양설 버티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북한도 평양 낙랑군을 인정했다는 거짓말.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본다면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또라이 알죠? 또 거짓말입니다. 또라이. 그래서 뭐냐? 북한은 평양 낙랑군을 폐기를 했는데 남한의 학자들은 북한의 소식을 모르는지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뭐냐? 평양의 학자들이 뭐다? 낙랑군을 인정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들, 또라이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요동 쪽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한사군 유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냐? 야, 평양에 있던 이 한사군이 요동 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게 뭐냐면 교치설입니다. 이 교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몇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뭐냐? 교치설을 인정하려면 그 시대 때 낙랑군이 뭡니까? 이사를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망가려면 고구려가 강력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구려가 있고 낙랑이 밑에 있고 있는데 이 고구려가 가장 강력했을 때 낙랑이 뭐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요동으로 갔다. 누구를 물리치고? 그 강력한 고구려를 물리치고 고구려를 뚫고 몇만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요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상적인 낙랑군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고구려가 강력하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반도 남쪽으로 도망와야죠. 고구려를 뚫고 요동으로 갈 힘이 있으면 차라리 뭡니까 보면 나라를 더 크게 고구려하고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교치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참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상상을 못해요. 또 하나가 뭐냐? 이야기 나왔죠. 아까 평양의 낙랑유물이 다 낙랑유물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낙랑유물이 아니에요. 특히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인 낙랑군 허리띠라든지 점재인 신사위 이런 것이 낙랑군 유물이 아니라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하나가 이제 마지막 학설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뭐다?
평양의 낙랑군은 틀림없이 뭐다? 있기는 있었는데 한나라 조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던 나라다. 그래서 뭐냐, 아까 그런 낙랑군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 뭐다, 다 이거는 뭐냐, 교역품이다. 교역품. 낙랑군이 뭡니까? 교역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인 수입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반면에 때 여기 맞아 어떤 사람은 뭐냐, 아까 그 허리띠, 멋진 허리띠는 뭐냐, 한나라 황제가 태수들한테 선물로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도 지금 논문에 나왔습니다. 그 생각해보시죠. 국민들 한번 생각해보시죠. 한나라 황제 자신도 못 차본 최고고 뭡니까 보면, 지금 말한다면 삼성으로 말한다면 돼요. 갤럭시 S20이 나왔는데 자기도 아직 만져보신 휴대폰을 저 태수들한테, 지방 지호들한테 선물로 줬다? 말 됩니까? 웃기는 논리죠. 황제 자신도 못 차본 그렇게 뛰어난 시공품인 허리띠를, 황금 허리띠를 제후들한테 선물로 줬다는 자체도, 그 생각하는 자체가 어때요? 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가지, 남한학계에서는 네 가지, 평양의 낙랑군을 버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기자조선, 니만조선, 한사군 낙랑군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거기에 누가 들어서느냐? 당군조선이 들어설 수 있는데, 요걸 무너뜨리면 어때요? 요게 안 무너져야만 어떻습니까? 당군조선이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그 논리 속에서 남한은 끝까지 버티기 작전. 물론 이제 아까 한사군 교치설은 누가 주장했냐면, 원래 어때요? 일제시대 때, 대일항쟁기 때 금소령이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벌써 그 교치설은. 자, 이런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북한은 폐기했고 남한은 끝까지 버티기인데, 오늘 국민들 보십시오. 이게 교치설이에요. 이사 갔다는 거. 자, 저렇게 이사 갈 힘이, 고구려를 물리치고 저까지 이사 갈 힘이 있다면 낙랑군은 이사 갈 필요가 없죠. 왜? 고구려를 물리친 낙랑인데 이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강력한 건데.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보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쭙습니다. 오늘 1부, 2부 강의를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뭐 학술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문 근거될 필요 없고, 가장 짧은 이야기 1부, 2부를 가지고 국민들은 과연 한사군이, 특히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없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요 결정만 내려주시면 한국 사회에 뭐가 잘못됐는지, 시작점이 왜 틀어졌는지를 여러 국민들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임나일본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들어서는데, 이 강의를 듣고서도 아직도 평양 낙랑군에 대한 미련을 벗지 못한다. 그건 당연히 뭡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 북쪽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쪽은 원래 뭐다? 일본의 식민지라는 임나일본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적 자료로서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 강의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사군 강의는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